마지막 시간입니다. 개발 관리 끝났고요. 특히나 개발 관리는요, 양이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드렸던 다 표들로 다 정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표들 다 정리하시면요, 분명히 개발 관리 마케팅에 나오는 네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가장 쉬운 부분이 마케팅이니까요,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적 표현, 즉 스펠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거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가볍게 듣고 개관막 끝내시죠. 마케팅 출발합니다. 마케팅 의의입니다. 부동산 공급자들이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마케팅인데요. 이 마케팅은요, 크게 거시적인 큰 환경과 작은 미시적 환경으로 나뉘는데요. 거시적 환경에는요, 자연적, 인문적인 환경이 있고요. 미시적은요, 부동산 활동의 개별 주체자들로서 경쟁업체나 공중, 그리고 일반 대중, 그리고 정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요. 한번 이러한 정의와 이러한 환경이 있구나라고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이 중요한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바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요, 시장 점유. 우리가 보통 MS라고 얘기하는 마켓 쉐어를 가져가기 위한 마케팅인데요. 이것에 대한 중심이 누가 중심이냐면요, 공급자가 중심으로서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고 하니, 공급자가 내가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마케팅을 진행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누가 중심이 돼서? 공급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이 수요자 중심의 전략 마케팅이다 하는 게 틀린 질문이라고.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요, 공급자가 중심의 전략이다 라고 하시고요. 이 공급자 중심의 전략은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그쵸? 표적시장, 내가 노리고 있는 이 표적시장을 먼저 선점하거나 또한 틈새 시장을 점유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가 중심이 된다고요? 공급자가 중심이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대부분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점유 마케팅은요, STP 전략이라고 하고요. 이 STP에서 S인 시장 세분화가 있고요. 표적시장 타겟팅이 있고요. 차별화 그리고 포지셔닝이 있겠네요. 그래서 STP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TP 세그멘테이션, 요게 뭐예요? 시장 세분화 전략이고, 타겟팅 이게 뭐예요? 표적 시장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포지셔닝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포지셔닝이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STP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다 시장 세분화, 표적시장, 차별화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TP 전략이라고 얘기하고요. 포P 전략은요, 뭐냐면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인데요. STP하고 다르게 제품은요, 프로덕트고요. 가격은요, 프라이스라고 얘기하고요. 프라이스, 그리고 유통 경로는요, 플레이스, 그리고 홍보 전략인 프로모션으로 나눠서 이게 뭐라고요? 포피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시장 점유 마케팅에 누가 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공급자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시장 점유 마케팅은요, 공급자 중심의 전략에 피가 튀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요? 공급자끼리. 피 튀는데 그 피 튀는 게 두 가지죠. 첫 번째 피가 뭐예요? STP고요. 두 번째 피가요? 포피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피 튀는 싸움을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슨 P? STP. 두 번째 무슨 P? 포피. STP는 뭔데요? 시장 세분화, 차별화, 그리고 표적 시장, 그리고 차별화가 있고요. 포피는 뭐예요?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홍보 등을 통해서 공급자 중심에서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마케팅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시장 점유 마케팅, 공급자 중심의 전략 차원이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어요. 이 고객 점유 마케팅은 뭐냐면요, 수요자 중심의 전략인데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단계에서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려는 전략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아이다 전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다 전략은요, 뭐냐면요, attention, 주의이고요. interest, 흥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desire, 욕망이고요. 마지막 뭐예요? action이에요. 행동. 이렇게 써서 첫 글자 따서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고객 점유 마케팅. 누가 중심이 된다고요? 수요자 중심의 전략이 되는데요. 아이다라고 하고요. attention, 주의, interest, 흥미, 그리고 desire, 욕망, 그리고 action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션이 늘 마지막에 온다는 거. 요게 마지막에 온다는 것도 함께 잘 정리해 주세요. 액션을 앞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액션 먼저 해. 액션을 여기서 해. 그냥 A라고 막 외우는 거지. A니까 그냥 뭐 어텐션인지도 모르고 그냥 액션 넣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고객이 점유 마케팅 할 때 내가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홍보를 막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응? 했어요. 저기 뭐지? 했어요. 저분이 나의 주의를 끈 거죠. 그래서 내가 저분이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길래 내가 응? 본 거죠. 주의가 끌렸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서 흥미를 느꼈어요. 흥미를 느꼈고 와, 사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카드를 긁죠. 오케이? 자, 다시 한 번만. 주의, 흥미, 사고 싶다, 행동. 카드 긁는 거. 그쵸? 다음 달에 내가 갚아주겠지. 그쵸? 그런 마음으로. 그쵸?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고객 점유 마케팅. 누구 중심? 수요자 중심. 주의, 흥미, 사고 싶다, 행동.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요거고요. 마지막 관계 마케팅은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관계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마케팅으로요. 뭘 중요시 여겨요? 브랜드 문제와 관련이 깊다라고만 정의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관계 마케팅은 브랜드와 관련이 깊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중요하게 두 개 정리해야 될 것은요, 시장 점유 마케팅의 두 가지. 뭐가 있었어요? STP 전략과 포피 전략이 있었죠. STP 전략은요,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 포피 전략은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 있었고요. 그쵸? 고객 점유 마케팅은요, 수요자 중심의 전략이고요.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주의, 흥미, 욕구, 행동. 요거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뭐가 있다고요? STP 전략이 있다고요. 그쵸? STP 전략. 그쵸? STP 전략이 있어서 처음에 S가 뭐냐면요. 시장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고 하니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시장에 따른 상품 판매의 지향 접점을 명백히 하는 전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시장 세분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수요자 집단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안마의자 시장 있잖아요. 안마의자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시장을 나눈 거죠. 아, 앞으로 노령 인구가 조금씩 늘어날 거니까 안마의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수요자 집단을 나눈 거지. 나눠서 세분화해서 이 상품을 이렇게 팔겠다고 딱 쪼개놓은 거예요. 그리고 표적 시장을 선점해요. 누구?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그리고 연령이 조금 많이 있으신 분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차별화시키는 거죠. 우리 거는 뭐가 좋다? 허리 통증 완화에 좋다. 다리 붓기 빼는 데 좋다. 그렇게 해서 차별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요. 수요자 집단을 세분하고 판매의 지향점을 명백히 하겠다라는 게 시장의 세분화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표적시장 선점인데요. 표적시장 선점은요. 지향점을 분명히 한 후에 이 시장에서 내가 먼저 점유하겠다라는 거를 전략을 선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비용을 압도적으로 많이 넣어서 광고를 많이 해서 선점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표적시장 선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시장의 선점, 마케팅 목표의 설정. 우리는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을 설정해서 공략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표적시장 선점이었고요. 마지막 차별화 전략은요. 표적시장에서 선점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에게 이러한 맞춤형 차별화된 전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들에게 허리 통증 완화를 하게 할 수 있고요. 다리가 쉽게 붓고 아픈 사람들한테 종아리 풀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차별화 전략. 즉 뭐예요? 경쟁 우위, 제품의 포지셔닝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화 전략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안마의자 시장 사이에서 내 상품이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하는 전략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포지셔닝. 이게 다르다. 타 회사에 비해서 이게 우수하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제품의 경쟁 우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STP 전략은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뒤에 여러분 요 포지셔닝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꼭 좀.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아시겠죠? 왜냐하면 뒤에 포피 전략에서 다 P가 나와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자꾸 이 STP 전략과 이 포피 전략을 자꾸 섞으려고 하는데 꼭 요 포지셔닝이 늘 문제가 돼요. 요거를 자꾸 여기로 보낸다는 거지. 왜? 같은 P로만 외우는 사람들 헷갈리라고. 같이 P로만 외우고 있는 사람들 헷갈려서 틀리라고 꼭 얘기하는 게 요 포지셔닝이에요. 포지셔닝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STP에 있어야 된다고. STP의 포지셔닝. STP의 포지셔닝 시키세요. 그래서 STP 전략이었습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이었고요.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포피 전략입니다. 포피 전략 역시 똑같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피 전략이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고요. 공급자 중심이에요. 자, 포피 전략이죠. 뭐와 헷갈리면 안 된다. 포지셔닝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포지셔닝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뭐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포지셔닝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포지셔닝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포지셔닝 없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포지셔닝 없다 라고 얘기하시고, 자,
포피에는 뭐가 있어요? 유통 경로가 있고 제품이 있고 가격이 있고 판매 촉진이 있어요. 유통 경로의 플레이스의 종류, 유통 경로에 대한 예시들은 뭐가 있는지 볼게요. 직접 분양하는 거,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돕는 거, 중개업소를 통한 유통 경로, 금융기관을 통한, 그리고 현재 내가 들어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직접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케팅 하는 거죠. 이게 마케팅 방법 중에서 유통 경로인 플레이스를 통해서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 거죠. 즉, 이분들이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유통 경로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place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품은요, 여러분 보세요. 프로덕트잖아요. 그럼 홍보할 때 뭐 쓰겠어요? 단지 내에 뭘 써요? 실개천이 있거나 아니면 헬스클럽 혹은 뭐 골프장과 같은 운동시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제품의 차별화, 고급화, 다양화.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죠. 단지 내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포피 중에서 뭐와 관련이 있다? 제품과 관련이 있다. 그 제품이 뭔데요? 프로덕트 마케팅과 관련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가격은요, 여러분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총 4가지 전략이 있어요. 4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가 전략이에요. 시가 전략은 어렵지 않아요. 다른 경쟁업체와 똑같이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신축 가격이 중요해요. 신축 가격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신축 가격이라고 해서 새로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를 신축 가격이라고 얘기하죠. 신축 가격. 신축이 뭐예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동일한 제품이라도 위치나 방향, 층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주 드는 예시가 있죠. 한강이 보이고 한강이 안 보일 경우 가격이 달라요?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왜요? 한강이 보이면 훨씬 더 비싸고 한강이 안 보이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겠죠. 이게 뭐예요? 위치나 방향, 층,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창밖을 내다봤을 때 뭐가 보이면 한강이 보이고 조금 더 좋은 시계가 확보가 되면 가격이 높아요, 낮아요? 가격이 조금 더 높겠고 조금 더 안 좋은 전망이 보이면요 가격이 조금 더 낮겠지.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신축 가격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앞으로 물건을 보러 가셨다가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평수, 똑같은 데인데 거실 나갔을 때 밖을 쳐다봤는데 밖에 뷰가 좋아. 그래서 비싸.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아, 신축 가격 전략을 쓰고 계시는군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동산 중개사가 되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신축 가격 전략은요. 동일한 제품이라도 뭐에 따라서 위치나 방향, 층, 지역에 따라서 다른 가격이 책정됩니다. 위치는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교통이 좋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방향은 뭐 남동, 층은 뭐 중간 로얄층, 로얄동, 지역은 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축 가격 전략이었고요. 저가 전략은요. 뭐예요? 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파는 건데 왜 싸게 파는데? 다수의 고객 확보를 위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인 거고요. 고가 전략은 왜 쓰는 건데요? 제품의 차별성. 뭐예요? 한정판 이런 것들 위해서 높은 가격을 정책을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격에는요 총 4가지 전략이 있고 시가 전략과 신축 가격 전략 요거 2개
잘 정리하세요. 시가는 동일한 가격 따라가는 거고 신축 가격은요. 동일한 제품이지만 위치나 지역, 방위 등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신축 가격 전략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판매 촉진은요. 프로모션이고요. 뭐예요? 홍보나 광고하는 거예요. 판매 촉진하는 거고. 그래서 P 전략이었습니다. 플레이스 유통 경로에 대한 예시 5가지. 직접 분양, 분양대행소, 금융기관, 그리고 현 입주자.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프로덕트는요. 단지 내에 우리 아파트가, 우리 건물이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강조하면요. 제품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 가격 이야기가 나오면 시가 전략과 신축 가격 전략을 잘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프로모션은 홍보나 광고예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아파트 경품 추천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홍보와 관련된 것들일 수도 판매 촉진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프로모션입니다. 자,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 수요자 중심 이미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맞죠?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의 톤과 강도를 조절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고객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관심, 사고 싶다, 욕망, 행동 요거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attention, 주의, 그쵸? interest, 흥미, 사고 싶다, desire, 욕망, 행동, 액션 요거 순서 잘 기억하시고요. 액션이 위로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desire이라는 요 영어적 표현이 제가 desire를 design으로 냈다가 욕을 많이 먹었죠. 이렇게 쌤 얍삽한 문제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옵니다. 실제로 나온 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프라이스가 가격이죠. 그쵸? 프라이스가 가격이죠. 프라이드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에. 그래서 쌤 이게 너무 치사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프라이스가 가격이라서 포피 전략에 속하는 게 맞고요. 프라이드는 뭐예요? 자긍심, 자부심,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프라이드는 뭐예요? 티코 친구, 옛날 자동차, 그쵸? 기아에서 나온 프라이드,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마케팅은요, 영어적 표현의 스펠링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영어 스펠링을 다 써드리고 읽어드리고 체크해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attention, 주의, 관심, 사고 싶다, desire, 욕망이 막 이끌는 거지, 들끓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행동, 카드 긁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A라고 해서 행동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주의를 끌고 흥미를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행동. 이렇게. 아시겠죠? 주의, 흥미, 사고 싶다, 행동. 요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객 점유 마케팅. 수요자 중심의 전략이에요. 자, 이제 문제 하나 푸시고 마케팅 마무리 지을 텐데요.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4번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거예요. 재작년 기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1번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우위에서 누구 우위로 바뀐다고요?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면 뭐가 중요해요?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당연하겠죠. 살 사람보다, 그쵸? 그러니까 팔 사람보다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지면요, 마케팅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막 블로그도 하고 막 유튜브도 찍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고요. 2번 STP 전략 나왔죠? 자, 집중하셔야 돼요. 마케팅 원래 문제가 이래. STP 나왔죠? 그러면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죠. 그래서
포지셔닝이죠. 그쵸? 볼게요. STP 전략이란 고객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판매 촉진하는 전략이다.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틀렸지. 판매 촉진이 아니지. 왜? 포지셔닝이잖아. 그래서 포지셔닝이잖아. 포지셔닝이잖아. 이게 뭔데? 차별화인 거죠. 포지셔닝. 판매 촉진이 아니고, 판매 촉진은 어디에 있는데? 포피 전략에 있잖아.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덕트, 프로모션. 여기에 있는 게 판매 촉진이잖아. 광고나 홍보, 경품 추천. 그쵸? 그래서 판매 촉진이 아니라 뭐예요? 포지셔닝이라는 거죠. 포지셔닝. 그쵸? 포지셔닝인 거죠. 그래서 판매 촉진이 아니라 포지셔닝이고요. 3번, 경쟁사의 가격을 추종한대요. 따라간대요. 포피 믹스 중에 가격 전략으로 시가 전략을 사용한다. 왜? 동일한 가격으로 따라간다는 거니까. 반드시 뭐랑 비교한다? 시가 전략과 신축 가격 전략을 구분한다는 거 중요해요. 4번, 관계 마케팅이란 고객과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케팅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무엇을 강조한다? 브랜드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부동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전략으로 두 가지가 있죠. 피 튀는 거 두 가지 뭐요? 시장 점유 마케팅 뭔데? 공급자 중심이죠. 공급자 중심. 자, 공급자 중심, 즉 기업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피 튀는 거 두 개 뭐? ST, P랑 P는요 뭐예요? 시장 점유 마케팅으로서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다 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판매 촉진이 아니라 포지셔닝이다 라고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론 마무리 했고요. 그리고 파트 7인 개발, 관리, 마케팅까지 다 정리를 하셨어요. 수업을 들으시면서 개발, 관리, 마케팅은요 조금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개발, 관리, 마케팅은요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추가로 공부할 것 없이 PPT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발, 관리, 마케팅에서 반드시 고득점을 얻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습을 통해서 꼭 좋은 점수 꼭 다 맞출 수 있는 개발, 관리, 마케팅 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드디어 마지막인 감정평가에서 뵙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